네, 쿠. 네. 네, 제가 정말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니셔티브 드디어 200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맞나요? 제가 엘라한테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엘라가 서가지고 200기 됐어요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내년 5월에 200기를 진행을 네. 하게 됐습니다. 200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니셔티브 교육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나요? 2013년 1월달 쿠 퍼실리테이션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죠. 그때 이니셔티브라는 이름 되게 어색했어요. 제가 짓긴 했는데 너무 우리말로는 좀 길기도 하고 이니셔티브, 그리고 이니셔티브라는 그 말이 그렇게 금방 와닿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저한테는 마치 누가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주듯이 그냥 이 프로그램은 이 이름이어야 돼라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퍼실리테이션을 새롭게 여는 느낌, 그리고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시기를 기대했고, 그런 거대한 무브먼트의 출발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을 제가 짓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벌써 200기가 됐어요. 2023년이니까 만 10년이 되면서 이제 200기를 맞이하게 됐네요. 와. 200기나 하게 된 그 비결이 있을 것 같아요. 쿠퍼가 퍼실리테이션 교육의 정석이라고 하던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들으러 올 때는 도구 배우고 뭐 스킬 배우고 기법이 알고 싶어서 와요. 근데 이제 저희 프로그램은 도구와 기법, 스킬을 잘 다루지만 그 기법과 도구 밑에 깔려있는 철학과 이론을 반드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약간 새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수강하러 오신 분들이 그 이면에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런 철학과 또는 인간관, 이론 이런 걸 알고 도구를 사용했어야 했구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거기서 약간 감동도 느끼시고 내가 가서 제대로 잘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뭐 다 입소문으로 이렇게 전파가 된 그런 이유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어요. 그걸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니셔티브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한국 사회에 퍼실리테이션 확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에게는 이제 강한 열망이기도 했고, 그 열망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걸 다 잘하는데 회의만 참 못하신다. 그래서 회의 잘하게 하는 걸 제가 잘 전파하면 우리나라의 나머지 역량들이 같이 덩달아 살아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 눈에는 명백해 보였고, 하지만 진짜 회의를 잘하게 하는 거에 깔려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도구와 기법의 적용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걸 저는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니셔티브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나머지 그동안 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주워 담았죠. 그게 바로 철학과 이론, 인간관, 이런 부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쿠의 그 진정성 넘치는 그 마음으로 200기까지 이제 뭔가 올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쿠가 생각하시는 그 원동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결핍을 바라본 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에 필요한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만들어서 드리면 그걸 잘 사용하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걸 제가 가진 걸 뭔가 숨기거나 오히려 뭔가 감추고 나머지 뭐 그럴싸한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가진 모든 걸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이제 약간 호랑이 기르기 비즈니스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좀 겁났죠. 제 걸 다 주면 가져가서 다 그걸 사용하시게 되면 나는 뭐 비즈니스로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가지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확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쩌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처음부터 아예 이것은 호랑이를 기르는 비즈니스다. 속성상 원래 그럴 수밖에 없으니 퍼주는 컨셉으로 가자.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이것도 커다란 변화네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이니셔티브가 변해온 커리큘럼, 컨텐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걸 수강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초기에는 사람들이 와서 되게 신기했어요.
물론 포스트잇을 그때도 사용을 하긴 했지만 뭐 포스트잇을 사용하거나 어떤 차트나 이런 데에다가 써가면서 하는 그런 회의의 모습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그냥 와서 뭔가 신기한 체험을 하고 갔다 이것만으로도 되게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들이 상당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초창기에 그걸 배우셨던 분들은 많이 어떤 직업적으로 제2의 커리어로 전환을 했다거나 또는 진짜 이제 여기저기 많이 접목을 해서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소위 이제 올드 타이머가 되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저와 함께 이제 역사를 같이 이렇게 밟아온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도구와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디자인 띵킹이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들어오게 됐고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자일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혼돈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접근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하나를 경험하고 왔는데 그건 퍼실리테이션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래서 마치 퍼실리테이션과 기법이 어떤 이렇게 등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임팩트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MZ 세대의 이슈. 그래서 리더가 그 전에는 되게 많이 MZ에 대해서 저항했거든요. 내가 옳고 MZ는 요즘 것들은 문제가 많아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저들의 버릇을 고쳐주겠다라는 그런 접근이었다면 요즘은 제가 그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동반자로서 나가야 되는데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니즈 때문에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배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뭔지 모르고 하지만 필요할 것 같아서 막연한 생각으로 왔는데 와서 해보고 되게 신기했다. 그 좋았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이제 그게 뭔지 얘기는 들었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왔고 그래서 진지하게 배우는데 이걸 실제로 내가 하려니 쉽지는 않은 일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요즘 많은 편이죠. 실제 퍼실리테이션은 좀 꾸준히 역량을 쌓아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는 편이죠. 200기까지 진행해 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아니면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 철학 파트가 이제 3일차에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신뢰를 깊이 다루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부흥이 아닌데 왜 우시지? 그런 당혹스러움도 있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끝나고 그 눈물을 흘리신 분에게 물어보면 굉장히 막혀 있었던 관계, 대화 또는 회의 또는 내가 리더로서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내가 신뢰가 부족했다는 걸 너무나 내가 몰랐었구나 이런 약간 회환을 느끼면서 눈물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눈물을 쏟는 분들은 실은 굉장히 진정성이 있으신 분들이죠. 내가 너무 잘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잘하려고 한 게 명백하니까 자기 진심을 들여다봤을 때 그랬는데 그것이 내가 판을 잘못 읽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거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되게 저도 감동적인 순간이기도 하고 뭐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 아주 복합적인 정서가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는 이제 되게 저명하신 분들 예를 들면 교수님이 오셔서 들으신다거나 또는 뭐 외국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수강을 하신다거나 그래서 이미 지도자이시고 또 이미 사회적으로 되게 전문성 있는 지위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들으실 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진지하게 들으시고 참여하실 때 그때도 되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일이었고 고맙기도 했고 그랬었습니다.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쿠와 만난 사람들이 3,800명, 거의 4,000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 많은 순간들이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또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어서 그러면 200기에 특별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200명입니다. 저희 회사도 역대 3일 교육을 200명과 함께 한다. 이거는 아마
되게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0명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할 예정이니까 거기에 숙소를 잡고 참가를 하실 만큼 풍부한 프로그램으로 짜진다. 그 다음에 이제 200명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대규모의 역동, 우리 데트로네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규모의 역동이 어떻게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어떻게 매니징 하는지, 그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되게 많기 때문에 많은 도구를 선보일 것이다. 3일 동안 쭉 합쳐보면 200개의 도구가 사용돼서 그 리스트를 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되고. 그런 게 200기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 100기 때도 그렇게 했었잖아요. 외국인 퍼실리테이터. 우리 한국의 퍼실리테이터가 정말 세계적 수준이 맞나? 그리고 세계의 다른 퍼실리테이션과는 혹시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뭔가 좀 뒤처지는 건 아닌가? 결코 뒤처지지 않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세계 최초 국제 인증을 받은, 국제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하신 그런 연사들을 저희가 초청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행하는 세션을 경험해보는 거, 이것도 재밌을 겁니다. 지난번에 그분들이 오셨는데 영어로 그냥 진행을 했는데 다 너무나 잘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제가 살짝 이제 통역을 중간에서 이렇게 해드리기만 하고, 이렇게 풀로 전체적인 이렇게 순차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치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만 제가 통역을 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로스 없이 영어로 진행하는 퍼실리테이션도 경험을 했던,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말만 들어도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200기로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200명 상상만 해도 정말 많은 사람일 것 같아요. 네. 200명이 함께 있으면 너무 많아서 조금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괜찮을까요? 집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제로 진행한 워크숍 중에 500명 워크숍도 있거든요. 사람이 많으니까 한편으로 정신 없을 수 있긴 한데, 그건 뭐 서로 난잡하게 움직일 때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것을 테이블에 앉아서 진행을 하고, 또 필요하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서 상대 테이블과 교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200명 규모가 너무 커서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1000명, 2000명, 3000명도 제가 3000명까지 해보진 않았지만 얼마든지 500명까지는 했고, 그 이상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거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기를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300기가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매달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지만 200기만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이라면 과감하게 200기에 등록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역동과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